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1월 25일 오후 12시 7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97.4K 부근에 있습니다. 주말간 비트는 100K를 터치하지 못하고 약 4%가량 하락했습니다. 이후에는 95K 부근에서 98.5K까지 펌핑 나오며 반등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의 이유와 함께 비트가 따라가고 있는 특별한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가격 돌파를 앞두고 있는 비트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통해 해당 가격을 뚫어낼지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11월, 12월간 펼쳐질 연말 랠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관련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분석을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봉이고요. 지난 영상을 찍을 당시가 이쯤이었는데 100K 찍기 전 1차 저항으로 잡아드렸던 98.3K 여기 위에서 안착해주고 이후 올랐다가 빠졌지만 이후 잡아들인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쭉 올렸습니다. 하지만 100K 터치 직전 2차 저항 시작되는 구간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면서 주말간 95.8K 터치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강하게 반등 오기 시작해 98.5K까지 터치했습니다. 95K대에서 반등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청산맵에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95K대 부근에 청산할 수 있는 유동 물량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는 해당 구간에 자리한 롱 포지션 진입 물량들을 청산시키고 해당 유동성을 기반으로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등이 98K대 중반까지 올라온 것은 CME 갭을 채운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CME 갭이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실제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 생기는 격차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격차는 주말이나 공휴일과 같이 CME가 닫히는, 즉 거래소가 닫히는 동안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이 변동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는 공식적으로 주말에는 거래가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는 365일 24시간 내내 거래가 되고 있고 가격도 변동하죠. 그럼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이 다시 됐을 때 금요일 오후의 가격과 월요일 오전의 가격에는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CME 갭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주말간 생긴 CME 갭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CME 갭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트레이딩 뷰에서 BTC 1 느낌표 라고 차트를 찾으시면 비트코인 CME 퓨처스라고 해서 CME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말 갭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갭 가격대는 98K 중반에서 99K 초반 대 가격대인데요. 보시면 바이비트 거래소 기준 98.4K 후반인 98K대 중반까지 CME 갭이 채워진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펌핑 올 때 제가 텔레그램으로 1, 2차 저항 잡아드렸었는데요. 현재는 1차 저항인 98.2K에서 정확하게 저항받고 아직 뚫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트가 100K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98.2K를 뚫고 다음으로 98.8에서 99.3K대 저항을 돌파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99K대 중반에서 나온 이 조정 흐름이 4시간 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소하는 움직임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정이 95K대에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파동상으로도 여기서 A, B, C 이렇게 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된 것인지 한 번 더 올렸다가 5개 파동으로 한 번 더 빠지는 조정이 남아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파동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지난 11월 20일 영상에서 현재 큰 3파 안의 5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3-3파였고 3-4파가 이렇게 불규칙 조정인 러닝 플랫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3-5파가 진행되면서 고점은 100K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을 당시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3-5파가 시작돼서 1, 2, 그 3-5파 안의 3파는 당시에 1.618 구간인 97.3K 부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서 피보나치상 2배 오른 구간에서
3-5파 안의 3파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을 3-5파 안의 4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조정이 간단하게 A, B, C로 끝이 났을지 혹은 이렇게 내려온 3파동이 A파동이었고 앞으로 B파, C파가 더 나올지 그렇게 되면 B파도 3파동으로 나올 것이고 C파는 5개 파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만약 3-5파 안의 4파가 여기서 끝이 난 것이라면 오늘 아침에 반등 온 이 움직임을 시작으로 5개 파동이 나오면서 현재의 고점을 넘기는 것은 물론 100K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3-5파 안의 5파가 완성되면서 전체 큰 3파가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전체 큰 3파에 대한 4파 조정이 나올 텐데 이건 지금 생각할 게 아니고요. 현재는 조정이 여기서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될지를 보면서 추가 매수 자리를 노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는데요. 하루에만 자그마치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유입이 있었고 22일에도 4억 9천만 달러, 약 5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었습니다. 특히나 언제나 그랬지만 블랙록의 ETF 구매 규모가 눈에 띕니다. 22일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의 순유출도 블랙록이 잘 막아준 모습이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홀딩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보시면 처음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블랙록이 추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과의 차이를 점차 벌려나가죠. 다음으로 테더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가 24일 얼마 전 실행한 대규모 USDT 발행에 이어 또 한 번 20억 USDT를 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테더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행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크립토 산업으로의 막대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크립토 산업 내부에서 테더는 유동성과 같습니다. USDT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행된다는 것은 실제 화폐로 따졌을 때 은행에서 돈을 계속해서 찍어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것을 바로 유동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각국에서 재정 정책으로 많은 돈을 풀었고 이러한 자금은 각종 자산군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엄청나게 뛰었고 주가도 아주 많이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비트코인도 큰 불장이 왔었죠. 이와 같은 원리로 크립토 세계의 테더 발행량이 늘면서 USDT가 점점 많아지면 즉 유동성이 커지면 비트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알트들에도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겠죠. 이와 관련해서 지표 데이터를 한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고 캔들 위에 그려진 이 초록색 선은 테더의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더라도 거의 1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USDT 총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테더의 시총이 올라간다. 즉 공급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때 테더의 시가총액 선과 비트코인 캔들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둘의 움직임에 분명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둘 간에 이런 이격이 생기더라도 이내 이 이격을 사라지게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격이 생겼다가 비트가 약간 조정을 주면서 이격을 없애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는 테더의 시총을 나타내는 해당 지표를 따라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아까 말씀드렸듯 주봉상 차트고요. 보시면 올 3월부터 약 7개월간 계속된 조정 속에서도 테더의 시총은 꾸준히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한 번도 눈에 띄는 하락을 보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비트가 11월 들어서 하락 추세를 깨고 상승 추세로의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그동안 만들어졌던 이격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테더의 시총과 비트의 거리는 꽤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계속해서 테더가 새로이 발행되고 있으니 시총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중단기적으로 아마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더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데이터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2020년도
불장 직전의 비트 차트입니다. 오른쪽은 현재의 차트인데요. 먼저 2020년도 차트를 보면 당시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며 상승하던 비트는 2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만 달러가 중요한 심리적 가격 수준이었고 당시 역대 최고가였죠. 모든 사람들이 이 2만 달러를 넘길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2만 달러를 넘어서기 전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발생했고 여기까지도 이어서 발생하고 있죠.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조정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조정 움직임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에는 큰 장대 양봉을 올리면서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비트는 아주 큰 상승을 시작했죠. 올해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 2020년도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중요한 심리적 저항 가격인 100K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차이를 두고 해당 가격대를 넘지 못한 채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시간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2020년도처럼 작은 단기 조정 끝에 결국에는 100K를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2020년도처럼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캔들에서보다 RSI에서의 하락 추세 돌파가 먼저 시그널을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캔들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것보다 RSI 하락 추세 돌파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캔들의 하락 추세 돌파보다 RSI의 추세 돌파 움직임이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캔들도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 폭도 비교해보면 현재는 고점에 비해 4% 정도의 조정이 있은 반면 2020년도에는 16에서 17% 그리고 이때는 11%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이때만큼 10%가 넘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큰 상승장에서도 단기간 아래로 흐르는 이런 단기 조정 움직임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때문에 매수 전략 또한 RSI가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을 기준해서 비트의 캔들 차트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롱 매수 타점을 노려야 하겠습니다. 아직 매수 진입 안 하신 분들이나 혹은 포지션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점 그리고 타점을 잡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시점이 바로 언제냐? 이것은 비트 청산맵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청산맵 간단히 보시면 선명한 노란색 부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해당 구간에 많은 유동성이 몰려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99.8K에서 100.3K 정도고요. 그 위로도 104.5K까지는 많은 숏 물량들이 진입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95K대에서 94K대, 더 아래로는 92에서 91K대까지에도 많은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비트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99.8에서 100.3K까지 오르고 그 위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아래로 빠진다면 95K대, 아까 말씀드렸듯 91K대, 더 아래로는 80K대 후반까지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맵에 더해서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지지와 저항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비트가 100K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98.2K를 넘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98.8에서 99.3K를 넘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잡아들인 네모 구간, 바로 100K 부근입니다.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터치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오르는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의 추가적인 지지와 저항은 텔레그램에 계속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비트가 4시간 봉으로 98.2K를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고점을 계속해서 내린다면 이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트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을 이어나갈지, 그와 함께 알트들은 어떻게 될지 과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와 대선이 있었던 해의 11월과 12월, 즉 4분기는 항상 연말 랠리가 오곤 했는데요. 그 기점은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올랐지만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제대로 시작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 또한 연말부터 그 상승 랠리를 조금씩 시작한다는 과거 데이터가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분기별 상승률입니다.
비트는 10월부터 12월인 4분기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경향이 있고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은 연말에 시작해 다음 해 초에 가장 크게 상승하곤 했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마켓에서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확산 채널을 만들고 있고 현재는 하단 지지선 끝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오른다는 것은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비해 한없이 작던 알트코인 시장이 점점 그 파이를 키워갈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제가 벌써 4주째 잡아놓고 있는 60.5K, 여기를 이번 주에도 넘지 못했습니다. 윗꼬리를 남기긴 했지만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저점도 낮춘 모습입니다.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주봉상 60.5를 넘어서 안착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아래로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트 도미가 빠지면서 그리고 있던 라이징 웨지 패턴의 하단을 뚫고 내리고 결과적으로 연말부터 내년 초 그리고 나아가 2025년 한 해 큰 알트장이 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접어드는 11월 말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잘 보내기 위해서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더불어 정보 업데이트 그리고 괜찮은 섹터의 좋은 알트 선별까지 모두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영상 보시면서 혹은 더 가까이는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도 하시면서 연말부터 내년까지 쭉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 코인들 차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코인입니다. 업비트 일봉 차트고요. 도지는 제가 200원대부터 여기서부터 잡아드렸는데 이후 최대 146% 정도 올랐네요. 200원대, 300원대, 400원대 다 잡아드리고 한동안 저항 잡아드리지 않다가 위쪽에서부터 조정 나오기 시작하고 510원과 570원 그리고 635원에서 645원까지 지지, 저항 1, 저항 2까지 잡아드린 구간에서 지지는 이탈하지 않고 저항은 잘 뚫어주면서 2차 저항 돌파 시도까지 나온 상태고요. 지난 영상 찍을 때가 이쯤이었는데 여기서 지지 받았을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한번 올랐다가 빼면서 다시 고점과 저점 잘 올리는 모습 보면서 차트상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도지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1차 저항인 570원 여기 위로 잘 안착해주면서 지지받고 리테스트 후 슈팅 2차 저항까지 단숨에 도전하러 갔고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아래로 흘렀다가 현재는 1차 저항으로 잡아드렸던 570원이 지지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도지는 직전 고점인 889원 여기를 뚫기 위해서 여기 600원대 해당 저항을 반드시 뚫어야 합니다. 제가 잡아드린 이 지지와 저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요. 만약 비트가 조정이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510원은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여 여기를 더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캔들의 저점 가격상으로는 476원으로 보이는데 476원 아래로는 밀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지지와 저항은 텔레그램으로 시장 움직임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제가 700원대부터 잡아드렸고 지금 이미 2,000원을 넘었으니 3배 가까이 오른 셈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700원대에서 안 잡으셨더라도 텔레그램에서 제가 드리는 실시간 대응 잘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셨을 겁니다. 쭉 올랐다가 비트 주말에 조정 받을 때 리플도 조정 받으면서 아래로 빠졌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가로 매물대 저항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리플은 4시간 봉상 2,0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겠습니다. 2,000원에 안착하고 2,000원부터 2,050원까지 해당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잘 자리 잡아줬다가 재차 힘받으면서 상승하면 이전 직전 고점인 2,256원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리플은 지금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봉상 직전 고점을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차트 모양이 비트와 다들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끝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오르고 다시 한 번 더 빼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의 움직임 잘 체크하시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서 따로 코멘트 드릴
거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지, 매수 진입할 타이밍도 관점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코멘트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바이비트 주봉 차트고요. 이더리움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삼각수렴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돌파가 어려운 게 삼각수렴 상단 저항도 있지만 꽤나 뚫기 빡빡한 가로 저항대도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 긴 장대 양봉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은 뚫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비트만 많이 흐르지 않고 많이 조정을 받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준다면 이더가 이러한 장대 양봉 올리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파동상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ABC가 나왔고 그리고 3파 안에서 세부 카운팅 할 때 여기서 1, 2, 3, 4, 5 그리고 크게 1, 2, 3, 4, 5 그럼 여기가 3파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때 전체 파동은 1, 2, 3, 4, 5 라고 카운팅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3파를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4파에서 밀리겠지만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면서 5파를 완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 흐름은 사실 이런 조정 차트들이 앞서 봤던 리플이나 여타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의 조정 모양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조정이 ABC로 끝이 났는지 아니면 플랫 형태로 한 번 더 올리고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듯 한 번 더 아래로 뺄지 이걸 지금까지 나온 캔들로는 알 수가 없고요. 먼저 비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의 상황을 일단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파동의 모양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여전히 이더는 3,450달러에서 최종적으로 3,560달러를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는 중간에 3,200달러 중간 매물대가 있고 아래로는 3,000달러 부근에서 시작하는 지지가 있습니다. 업비트 상으로도 지난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지지와 저항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러프하게 저항은 500만원, 지지는 400만원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매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바이누 보겠습니다. 업비트 4시간 봉이고요. 시바이누는 제가 리플과 도지 700원대, 도지 400원대 뭐 이럴 때 잡아드릴 때 여기 아래에서부터 잡아드렸었고요. 이후에 쭉 오르면서 지지 잘 받고 올랐다가 지지 안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잡아드린 이 지지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나 리플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올려나가고 있는데 시바이누는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많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텔레그램 들어와 계신 분들이 걱정하실까봐 19일에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0.034118 이 지지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아래로 빠지더라도 0.031167 여기 지지에서 받아줄 확률이 크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래로 빼지도 않고 빠질 것 같으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켜주고 빠질 것 같으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지켜줬습니다. 19일이 이때인데 이때 이렇게 저점 올리는 거 보면서 차트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뺐지만 바로 다시 지지 안으로 올리고 슈팅 나왔습니다. 위쪽에 있는 매물대 저항 뚫지 못하고 빠졌지만 여전히 지지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바이누는 제가 텔레그램에 지지와 저항을 좀 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매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페페입니다. 바이비트 4시간 봉 차트고요. 현재는 중간 매물대 아래에 자리하고 있고 이 1815, 이 지지대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만약에 4시간 봉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저점을 좀 더 내려서 마감하면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페페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저점 추세가 깨지지 않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잡아드린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양호해 보이고요. 시장 흘러가는 모습 보면서 추가적인 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봉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4시간 봉이고요. 페페랑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봉크는 4시간 봉으로 잡아드린 지지선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빠진 것 같지만 일봉으로 보시면 아래 꼬리를 만들었지 마감은 다 안쪽에서
주었거든요. 봉크도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 지지선 아래에서 또다시 안착하거나 이전 저점을 한 번 더 내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조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지는 제가 오늘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른 스텔라루멘은 현재 신고점을 경신하고 재차 상승을 노리는 중입니다. 제가 일전에 지금 핫한 알트코인 섹터 설명하면서 그때 밈코인과 미국 코인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스텔라루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미국 코인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리플, 솔라나에 이어서 스텔라루멘도 트럼프 당선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스텔라루멘이 재차 더 상승하기 위해서 돌파해야 될 저항 구간과 절대로 내려선 안 되는 지지 구간, 오늘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이에 더해서 제가 주말간 차트들을 보면서 밈코인 외에 앞으로 상승 전망이 좋은 섹터에 있는 코인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꽤 좋은 차트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거래소,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고 차트상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큰 코인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코인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의 주실 때는 숫자 4번과 ALT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밈코인들과 함께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코인이니까요. 좋은 수익률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늦지 않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트가 아직 잡아드렸던 98.2K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 나오는 거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그럼 11월 25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